무게는 무겁고 가벼운 정도를 무게라고 한다. 물체의 무게다. 난 물체를 밀거나 당겨서 움직일 때 드는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 복사용지 묶음 4개 같은 상자를 밀때 복사용지 묶음 1개 같은 상자를 밀 때보다 더 큰 힘이 든다. 수평은 어느 쪽으로도 길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평 잡기 활동으로 물체 무게를 비교할 수 있다. 두 물체 받침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을 때 기울어진 쪽의 물체가 더 무겁다. 두 물체 받침점으로부터 다른 거리에 있을 때 반이 수평을 이루면 받침점에 더 가까운 물체가 더 무겁습니다. 고기, 과일, 채소 등을 살 때 저울로 무게를 비교한다. 우편물을 보낼 때 저울로 무게 비교한다. 체중계로 몸무게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비교한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저울로 짐의 무게를 비교하지요. 용수철 저울을 잡거나 스탠드에 거는 부분을 손잡이다. 0점 조절 나산 물체의 무게를 재기 전에 표시자가 눈금열을 가리키도록 조절하는 나사이다. 눈금 표시자는 고리에 매단 물체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다. 고리는 용수철 저울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물체를 꺼는 부분이다. 지뢰를 이용해 물체를 들어올리면 직접 들어올릴 때보다 더 작은 힘이 들어요. 빗면을 이용해 물체를 들어올리면 직접 들어올릴 때보다 더 작은 힘이 들어요. 빗톱을 사용하면 작은 힘으로 벽뚜껑을 딸 수 있다. 몸무게 차이가 나는 두 친구도 시소를 탈 수 있다. 동물은 날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은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을 정해 분류할 수 있다. 날개가 있는가, 다리가 있는가, 더듬이가 있는가, 지느러미가 있는가로 분류할 수 있다. 몸이 큰가, 생김새가 귀여운가, 예쁜가 등 사람마다 분류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것은 분류 기준이 될 수 없다. 달팽이나 고양이처럼 땅에 사는 동물도 있고 호랑이나 참새처럼 나는 동물도 있다. 두더지는 몸이 털로 덮여있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개미는 다리가 세상이고 긴 더듬이와 큰 턱이 있고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된다. 땅강아지는 다리가 세상이고 앞다리가 넓적하면 넓적한 앞발로 땅을 판다. 지렁이는 몸이 길고 원통 모양이며 다리가 없어 기어다닌다. 개구리, 수다는 땅과 물을 오가며 살고 물속에서는 물갈퀴로 헤엄쳐 다닌다. 붕어, 고등어, 돌고래는 몸이 곡선 모양이고 지느러미로 헤엄쳐 다닌다. 극지방은 눈과 빙하로 덮여있고 매우 춥다. 낙타는 눈과 귀 주위에 털이 길어 모래로부터 눈과 귀를 보호할 수 있다. 사마겨우는 큰 귀로 몸속에 열을 내보낸다. 사막 정갈은 높은 돌 아래나 구멍 틈 사이에 몸을 숨기며 산다. 이집트 땅거북은 몸이 작고 등껍질이 돔 형태로 높이 솟아있다. 흡착파는 다른 물체에 잘 달라붙는 문어 발판에 특징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물놀이용 물갈퀴는 헤엄을 잘 치는 개구리의 발에 특징을 이용해 만들었다. 작은 돌기를 가진 상어 피부의 특징을 사용하여 수영복을 만들었다. 탐색 구조로 벗은 좁은 곳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뱀의 특징을 이용했다. 식물잎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그 특징에 따라 기준을 정해 식물의 잎을 분류할 수 있다. 잎자루가 있는가는 분류 기준이 될 수 있다. 잎의 모양이 예쁜가는 분류 기준이 될 수 없다. 잎의 크기가 큰가는 분류 기준이 될 수 없다. 명아주는 겨울이 되면 뿌리를 남기거나
땅속 부분으로 겨울을 난다. 조팝나무는 키가 크고 줄기가 굵으며 대부분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고 뿌리와 줄기가 살아남는다. 단풍나무는 키가 크고 줄기가 굵으며 대부분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고 뿌리와 줄기가 남아 겨울을 난다. 벚나무는 보통 키가 크고 줄기가 굵으며 대부분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고 뿌리와 줄기가 살아남아 겨울을 난다. 불의 옥잠의 생김새와 속 모양을 관찰하면 뿌리는 수염처럼 빽빽하게 나있다. 물 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은 물속 죽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가늘며 물의 흐름을 따라 잘 핀다.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은 수염처럼 생긴 뿌리가 물속으로 뻗어 있습니다. 잎이 물 위에 떠 있는 식물은 물속이나 물가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잎과 꽃이 물 위로 높이 자란다. 알로에는 껍질이 두껍고 껍질 안쪽은 젤리 같은 형태로 미끌미끌하고 축축하다. 사막에 사는 식물은 잎이 두껍거나 줄기가 굵어 물만 저장할 수 있다. 사막에 사는 식물은 뿌리가 발달해 있어 적게 내리는 비를 빠르게 흡수하거나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을 흡수하고 있다. 높은 산에 사는 식물은 대부분 키가 작거나 줄기가 누워서 자라므로 세게 부는 밤을 견딜 수 있다. 물에 젖지 않는 옷감연 잎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은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 드론의 날개는 단풍나무 열매의 생김새를 보고 만들었다. 낙하산은 민들레씨가 날아가는 걸 보고 만들었다. 배추인 나비 애벌레 무기가 될 식물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사용망 등으로 환경을 꾸민다. 배추인 나비 알은 노란색의 길쭉하고 주름진 모양이며 움직이지 않는다. 배추인 나비 번데기는 옆끝이 뾰족하고 가운데가 볼록하다. 배추인 나비 한 사리는 알,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로 이루어져 있다. 시계 종류, 온도 등 물의 양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갖게 하고 실험한다. 물을 분무시는 시에 껍질이 벗겨지고 싹이 텄다. 씨가 싹 들으면 물이 필요하다. 씨가 싹 들으면 물과 알맞은 온도가 필요하다. 햇빛의 양, 온도, 흙, 식물의 종류, 식물이 자란 정도, 화분의 크기, 화분을 놓는 장소 등 물의 양을 고려해서 실험한다. 독해의 화분을 같은 장소에 놓은 뒤 한쪽에만 햇빛 차는 장치를 씌우면 햇빛을 받은 케일은 잘 자라고 햇빛을 받지 못한 케일은 잘 자라지 않는 한 양의 물이 있으면 식물이 잘 자랍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식물이 잘 자란다. 오리는 알에서 나온 새끼가 자라면서 어미와 비슷한 모습이 된다. 토끼는 다 자란 암컷이 새끼를 낳고 새끼는 어미와 모습이 비슷하다. 돌고래는 다 자란 암컷이 새끼를 낳고 새끼는 어미와 모습이 비슷하다. 개새끼는 어미와 모습이 비슷하다. 한 사리 식물은 한 해 동안 한 사리를 거치고 일생을 마치는 식물이다. 한 사리 식물은 벼, 복숭아, 나팔, 벚장난콩, 강아지, 풀, 옥수수 등이 있다. 여러 해 사리 식물은 여러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한 사리 과정의 일부를 반복하는 식물이다. 여러 해 사리 식물은 민들레, 은행나무, 사과나무, 비비추, 감나무 등이 있다.